KJSO 1단계 교육 3회차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의 주제는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첫 번째 영상에서는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광합성에 관련된 실험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죠. 물론 식물뿐만 아니라 식물 외에도 여러 광합성 생물이 있기는 합니다. 광합성을 한마디로 이제 하나의 식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로 바뀌는 과정인 거죠. 식물 세포에서는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식물만 광합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 외에도 다세포 조류들, 해조류들 있죠.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그리고 단세포 원생생물들, 그리고 남세균, 또한 이제 자색 황세균이라든지 이런 여러 세균들이 또 광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 과정에서 생긴 이 포도당, 즉 이 유기분자는 광합성 생물이 스스로 이제 이용을 하고, 혹은 광합성 생물이 다른 동물이라든지 다른 생명체에 이제 먹히면은 다른 생명체에도 영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 생물은 생태계에서는 1차 생산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광합성 생물은 CO2로부터 유기분자를 스스로 이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영양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독립영양생물. 동물 같은 경우는 다른 생명체의 유기물을 섭취를 해야만 하죠. 그래서 이제 종속영양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서는 이제 빛을 이용할 때 CO2로부터 유기분자를 얻을 때는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는데, 그 생물이 에너지원으로 빛을 사용한다면 그때는 광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광독립영양생물인 거죠. 자, 식물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엽록체는 이제 잎세포 속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하죠. 이 전체가 하나의 세포고, 요게 이제 엽록체인 거죠. 이 엽록체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일단 엽록체는 두 개의 이중막 구조입니다. 맨 바깥쪽에 있는 막을 외막이라고 합니다. 외막. 그리고 외막의 이제 안쪽에 바로 밑에 내막이 존재하죠. 내막. 그리고 엽록체 속에 보면은 이렇게 모양은 마치 통통한 동전, 색깔은 녹색, 마치 녹차 초코파이를 연상케 하죠. 녹차 초코파이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이거를 틸라코이드라고 합니다. 틸라코이드. 자, 이 틸라코이드가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엽록소 때문이죠. 즉, 엽록소가 틸라코이드 막에 묻혀 있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틸라코이드 막의 바깥쪽 공간 있지요. 내막의 안쪽 부분이면서 틸라코이드 막의 바깥쪽 부분, 이 공간을 스트로마라고 합니다. 스트로마. 참고로 엽록소가 녹색이기 때문에 이제 엽록체가 녹색이고, 그래서 식물의 잎이 녹색인 건데, 엽록소가 녹색인 이유는 엽록소가 이제 초록색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녹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나머지 빛은 흡수를 하고, 즉 파란빛, 빨간빛 계통은 이제 흡수를 해서 광합성에 사용을 하고, 녹색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반사를 해서 우리 눈에는 녹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식물은 엽록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엽록소 같이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물질을 색소라고 합니다. 색소. 그래서 엽록소는 이 색소의 한 종류인 거죠. 식물은 엽록소 A라고 하는 엽록소와 그리고 B, 엽록소 B를 또 가지고 있고, 엽록소 A와 엽록소 B에는 구조적으로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르티노이드라고 하는 또 색소를 가져요. 이 색소들은 구조가 이제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합니다. 흑광 광도계라고 하는 이제 기계를 써서 이 색소들이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린 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엽록소 A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하얀 선이죠. 파란색, 빨간색 빛을 주로 이제 흡수를 하고, 녹색 빛은 녹색빛 파장대는 이제 흡수를 거의 안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엽록소 B는 또 약간 다릅니다. 엽록소 A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카르티노이드도 역시 조금 다르죠. 식물이 이제 왜 엽록소 외에도 이런 카로티노이드 같은 다른 색소를 가지느냐? 왜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일단은 엽록소가 흡수하지 못하는 빛의 파장을 흡수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빛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빛이 너무 강하면은 식물이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강한 빛을 이제 다른 색소들이 흡수를 해주면서 식물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색소들이 이제 흡수하는 파장대를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파장의 빛에서 실제로 얼마나 광합성을 많이 하느냐, 광합성 양을 측정한 그래프를 작용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광합성을 많이 했는지는 방출되는 산소의 양을 측정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세로축에 산소 방출률을 넣고 가로축에 이제 파장대로 파장을 넣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그래프의 양상은 흡수 스펙트럼과 대략 유사하죠. 녹색 계통에서 광합성률이 제일 작고, 파란색, 빨간색 빛에서 광합성률이 높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장의 빛을 식물이 흡수를 해야만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파장대에서 당연히 광합성률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광합성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매우 복잡하지만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색소 분자들이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고, 그죠?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 광합성이니까 탄소가 있어야 되죠. 즉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로부터 또 전자를 얻어요. 호흡 강의할 때 산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얘기했죠. 포도당에 있는 전자가 산소까지 떨어지면서 그때 이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광합성은 이 호흡 과정의 정반대, 역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포 호흡에서는 포도당에서 전자가 떨어지는 거지만 광합성 과정에서는 전자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위로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빛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광합성은 크게 보면은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보통 설명을 하고, 첫 번째 단계는 빛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거를 이제 광의존 반응이라고도 하고 명반응이라고도 해요. 한글로 하면은 빛 반응이 되겠죠. 빛 반응. 즉 빛이 꼭 필요합니다. 빛이 있을 때 색소 분자가 빛을 흡수를 해서
ATP를 합성을 해요. 그리고 물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그 전자를 NADPH라고 하는 분자에 일종의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NADP 플러스라고 하는 분자가 이 전자를 받아서 NADPH가 돼요. 그래서 빛이 있을 때 명반응을 통해서 ATP와 NADPH라고 하는 분자를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분자가 포도당을 실제로 이제 만드는 화학 반응에 사용이 돼요. CO2로부터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 CO2로부터 포도당을 직접 합성하는 이 과정은 빛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빛은 ATP와 NADPH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이 두 가지 물질이 있으면은 빛이 직접적으로 비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광독립 반응 혹은 암 반응, 어두운 반응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또 암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명 반응과 암 반응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그 복잡한 화학 반응 단계, 그거는 이제 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걸 또 자세히 보면 이제 이렇게 엄청 복잡한 과정이에요. 마치 회로처럼 이제 계속 반복되는 과정인데, 이거를 켈빈 회로라고 합니다. 물론 이 복잡한 그 화학 물질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아까 그 광합성 색소가 있는 곳이 틸라코이드 막이었죠. 틸라코이드 막. 그래서 명반응은 참 빛이 있을 때 이제 일어나는 명반응. 색소 분자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명반응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요. 틸라코이드 막. 그래서 명반응 때 ATP가 생성이 된다 그랬죠. 이 ATP는 스트로마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반응 때 생긴 ATP가 켈빈 회로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그리고 전자는 NADPH가 제공한다 그랬죠. 궁극적으로는 물에 있는 전자가 NADPH로 옮겨가서 이 NADPH가 포도당 합성할 때 전자를 제공을 해줍니다. 환원력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빈 회로는 이제 스트로마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아까 틸라코이드 막의 바깥쪽 공간을 스트로마라고 한다 그랬죠. 스트로마. 그래서 이 공간에서 포도당이 합성이 됩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들을 이제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광합성이란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고, 식물세포에서는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엽록체는 내막, 외막, 그리고 틸라코이드 막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원생생물들 그리고 광합성 세균도 광합성을 할 수가 있죠. 광합성 생물은 생태계에서는 1차 생산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광합성 색소는 주로 이제 엽록소가 있고, 엽록소에는 엽록소 A 그리고 엽록소 B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가 또 있었죠. 광합성은 크게 이제 두 단계로 진행이 되고, 첫 번째 단계는 빛이 꼭 필요한 광의존 반응, 즉 빛 반응입니다. 명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암 반응이죠. 명반응에서 생성된 ATP와 NADPH가 켈빈 회로라고 하는 암 반응에 사용이 되어서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이 합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합성 과정을 마치겠습니다.